연료전지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를 아시나요? 1979년 캐나다에서 창립돼 무려 45년간 수소 연료전지 기술 한 길만 걸어온 기업입니다. 버스, 철도, 선박 같은 대형 모빌리티부터 발전소, 비상 전력용 고정형 시스템, 물류 장비까지 발라드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데이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연료전지의 교과서 같은 회사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고 적자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죠. 최근 2년간 글로벌 구조 조정, 인력 감축, 비핵심 사업 정리까지 단행하며 새로운 CEO가 2027년까지 현금 흐름 플러스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발라드는 단순한 기술 개발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업, 실적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청자 요청으로 준비한 발라드 분석이며 SEC 공식 IR 자료, 그리고 최근 어닝콜 발표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자료 기반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는 1979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소 연료전지 연구소 같은 느낌으로 시작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과 캐나다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발라드가 선택한 기술은 PM 연료전지입니다. 즉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전기로 바꾸는 방식이죠. 이 PM 연료전지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 반응 온도가 낮고 구동과 정지가 빠르며 내구성 개선 여지가 많아 모빌리티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라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벤츠, 포드와 협업해 연료전지 차량 시제품을 내놓았고 2000년대에는 유럽과 아시아의 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소버스는 발라드라는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는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유럽 여러 도시에서 수소버스가 상용화돼 매일 운행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증된 주행 데이터입니다. 발라드는 지금까지 2억 킬로미터 이상의 실전 주행거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플러그 파워나 퓨얼셀 에너지가 내세우지 못하는 강점입니다. 즉 기술 스펙시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굴러간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포지션이 뚜렷합니다. 플러그 파워는 지게차와 물류 장비, 블룸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와 상업용 고정형 발전, 퓨얼셀 에너지는 발전소 중심. 발라드는 이들과 달리 대형 모빌리티라는 세그먼트에 올인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정리하면 발라드는 45년 동안 끊임없이 연료전지를 외쳐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지연이 있었지만 실제 운송 시장에 들어가 데이터를 쌓은 회사는 발라드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 앞으로 P2B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신뢰라는 무기가 됩니다. 발라드 파워는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CEO 마티 니즈가 취임하면서 회사의 기조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비용 절감입니다. 발라드는 그동안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비용 구조가 비대해졌습니다. 니즈 CEO는 인력 감축, 조직 단순화, 그리고 생산 자동화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30% 이상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 기업에서 실적을 내는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죠. 둘째, 제품 포트폴리오의 단순화입니다. 그동안 발라드는 버스, 트럭, 철도, 해운, 고정형 발전 등 다양한 시장에 동시에 뛰어들었지만 모든 분야에서 빠른 성과를 내기엔 자원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산성이 낮거나 시장 성숙이 더딘 영역은 축소하고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버스, 철도, 해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격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과거에는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보에 치중하면서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싸게 공급하는 대신 고객이 실제로 얻는 가치를 반영한 가격을 책정하는 가치 기반 가격 모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주 속도가 느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회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프로젝트 포지입니다. 핵심 부품인 막전극과 바이폴라 플레이트 생산을 고도화된 자동화 라인으로 전환해 품질 편차를 줄이고 단위당 원가를 낮추는 게 목표죠. 이 축이 돌아가야 총마진이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리고 플러스로 넘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이 4가지는 서로 맞물립니다. 비용을 낮추고 제품군을 정리하며 가격 모델을 재정비하고 생산 효율을 끌어올려야 총마진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2027년 현금 흐름 플러스 목표가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발라드의 실제 숫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2분기 매출은 1,780만 달러,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총마진은 마이너스 8%로 전년 같은 분기에 마이너스 32%에서 24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영업비용은 3,170만 달러였고 그 안에는 구조조정 비용 약 585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에비타는 마이너스 3,060만 달러, 순손실은 3,100만 달러였습니다. 매출 구성은 버스 약 883만 달러, 철도 약 717만 달러, 그리고 기타 부문을 모두 합쳐 약 185만 달러 수준입니다. 즉 발라드의 매출 축이 실제로 버스와 철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0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3,500만 달러 대비 40% 이상 개선됐습니다. 현금 보유액은 5억 5천만 달러. 은행 차입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유동성 위기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플러그파워는 최근 1년간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억 달러를 넘어서며 유동성 우려가 부각됐고, 블룸에너지는 현금 창출력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채 의존도가 큽니다. 퓨얼셀 에너지도 꾸준히 적자가 이어지며 증자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발라드는 규모는 작지만 현금 플러스 무차입이라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수소 기업과 뚜렷하게 다른 점입니다. 발라드의 현재 전략은 세 가지 주요 시장으로 나뉩니다. 먼저 버스입니다. 유럽은 이미 대도시 중심으로 디젤 버스를 전기, 수소 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버스는 단거리 운행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충전 인프라 문제와 주행거리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노선이 길거나 하루 16시간 이상 도는 노선에서는 수소 버스가 유리합니다. 발라드는 여기에 맞춤형 스택을 공급해왔고 누적 실적이 수백 대에 달합니다. 다음은 철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수소연료전지 기차가 시범 운행을 넘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발라드는 알스톰 같은 유럽 철도 업체들과 협업하며 차량의 스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 특히 매력적입니다. 세 번째는 해운입니다. 발라드는 최근 이켄마린과 샘스킵이라는 유럽 고객으로부터 6.4메가와트 규모의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주했습니다. 단일 계약으로는 발라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규모죠. 특히 해운은 IMO의 탄소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연료전지가 파급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고정형 발전이나 스택 교체 수요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료전지를 쓰던 고객이 내구성이 떨어져 교체하려 할 때 발라드의 스택은 수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블룸은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며 고정형 성장 스토리를 만들었고, 플러그는 대규모 물류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양적 성장을 노렸습니다. 퓨얼셀은 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계약형 매출을 쌓고 있죠. 발라드는 그 사이에서 운송 중심의 포지션을 확고히 하며 상용차, 철도, 해운이라는 다른 누구도 쉽게 들어가기 힘든 틈새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체력 즉 재무 구조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양면이 보입니다. PS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 현금 덕분에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대비 눌려 보이고 EV 세일즈는 낮은 편입니다. 즉 시장이 성장 스토리와 버틸 힘을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현금과 무차입입니다. 발라드는 5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유동성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채가 없다는 건 안정적으로 버틸 힘은 크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외부 자금을 빌려서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거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빠르게 확장하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파워나 블룸에너지는 전환사채나 부채를 활용해 대규모 공장과 파트너십에 투자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데, 발라드는 자체 현금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성장 속도가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라드는 적자폭은 아직 크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는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 생존력은 높지만 다른 회사들처럼 빠른 성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급등을 기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파산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주의 흐름입니다. 참고로 직전 분기 신규 수주는 830만 달러로 다소 약했고, 그 영향으로 수주 잔고가 분기 대비 7% 줄어 1억 4,620만 달러가 됐습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하반기부터 수주량이 출하를 상회해 잔고가 다시 쌓이는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가정입니다. 둘째, 총마진 개선 속도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구조 조정과 프로젝트 포지 덕분에 26에서 27년에는 제로를 넘어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경영진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실적에서 분기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포트폴리오의 선택입니다. 발라드는 트럭 분야 투자를 줄이고 철도, 해운, 버스에 집중했습니다. 경쟁사와 다른 이 선택이 맞은 현금 흐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향후 1, 2년 안에 분명해질 겁니다. 넷째, 비교 우위의 지속성입니다. 블룸은 매출이 크지만 비싸고 플러그는 성장성은 크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퓨얼셀은 싸지만 흑자 전환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발라드는 이들보다 작지만
현금과 무차입이라는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발라드의 포인트는 화려한 덩치가 아니라 안정된 체력과 특정 시장 집중입니다. 해석은 각자의 리스크 선호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수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2027년 전후. 산업 차원에서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기업 차원에서는 자동화와 원가 절감, 그리고 수주가 실적과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겹쳐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수소 기업들이 향후 2년간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연료전지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회사지만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면 아직도 변곡점 앞에 서 있는 소형주입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하반기부터 수주량이 회복돼 출하를 상회하고 총 마진이 서서히 제로를 거쳐 플러스로 개선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향 시나리오는 해운, 철도 같은 상징적 계약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가치 기반 가격 전략이 빠르게 안착하면서 마진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는 경우겠죠. 반대로 하향 시나리오는 수주 공백이 이어지거나 구조 조정 비용이 예상보다 늘고 인프라 이슈로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발라드는 기술과 역사를 이미 증명했지만 이제는 실행과 시간이 남았습니다. 2027년 현금 흐름 플러스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지연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2년이 판가름할 겁니다. 오늘은 발라드를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결국 이 회사는 블룸 플러그, 퓨얼셀과 같은 테이블 위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업의 전략과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